시대를 초월한 양심의 목소리 아사카와 다쿠미. 아사카와 다쿠미는 1891년에 태어났고 1931년에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신지는 일본의 야마나시현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쿠미에게는 형이 있었고 그의 형은 아사카와 노리타카. 두 형제는 함께 조선 당시에서 활동했습니다. 조선에서의 활동 산림 녹화 앤드 민예 연구. 다쿠미는 단순히 문화 연구자만은 아니었고 자연과 문화 모두에 깊은 헌신을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1914년 형 노리타카를 만나러 조선에 왔고 이후에는 조선 총독부 산림시험소 혹은 임업부서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는 조선 땅에 맞는 묘목 특히 잣나무 등을 기르는 방법을 연구 개발했는데 그 공로 중 하나가 산지에서 묘목을 키우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노지 저장법 오펀 그라운드 스토러지를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조림과 산림 녹화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처럼 다쿠미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조선 땅, 조선의 자연을 위해 실제로 뿌리를 내리고 일한 사람이었고 그의 마지막 소원 중 하나는 자신의 뼈를 조선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 민예 연구 앤드 보존 문화적 업적. 그의 또 다른 중요한 면모는 조선 민예 연구자로서의 활동입니다. 다쿠미와 노리타카 그리고 당시 민예 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일본의 예술가 사상가인 야나기 무네오시 등과 함께 1924년에 조선민예관. 그는 조선시대의 도자기와 공예품, 특히 생활용품이나 소반작은 좌식 식탁 등 일상적 민예품을 수집하고 연구했어요. 대표 저서로는 조선의 소반 1929과 조선도자 명고 1931사후 간행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도자 명고는 당시까지 수집 분류된 조선도자의 여러 종류와 유산을 기록한 중요한 참고서로 이후 조선도자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그의 활동은 단순한 수집이 아니라 존중과 보존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민예를 일본이나 외국인의 시각이 아니라 조선 사람의 삶 속에 있었던 생활 문화로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 점이 그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생애의 마지막과 유산. 아사카와 다쿠미는 1931년에 과로와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나이 40세였어요. 그의 유해는 본인의 뜻대로 조선 땅에 안장되었고 현재 서울의 망우리공원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비석에는 조선의 산과 민예를 사랑한 일본인,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아 현재는 조선의 흙이 되었다는 뜻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알려집니다. 그는 조선 사람들과 가까운 일상을 살았고 조선어에도 능통했다고 하며 실제로 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수의관을 운구하겠다는 조선 사람들이 이어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 한국에서는 그의 추모 행사가 시작되었고 일본에서도 1990년대부터 형제 기념비와 뮤지엄 아사카와 형제 자료관이 세워지는 등 그의 삶과 정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은 단지 녹화 사업이나 공예 수집으로만 남은 게 아니라 오랜 시간 후에도 한-1 문화 교류, 민예 운동, 민족 문화 보존 등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그와 형 노리타카, 야나기 무네오시 등이 함께 펼친 활동은 훗날 민예 운동과 한국 민예의 보존 연구 흐름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 중요한 인물인가? 그의 의미. 아사카와 다쿠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인물로 기억됩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단순한 지배자 비지배자의 틀을 넘어서서 문화 존중, 공존, 보존이라는 가치에 헌신했던 이방인이었다는 점. 산림 녹화와 환경 보존, 즉 자연과 땅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을 몸으로 실천했다는 점. 조선의 민예 특히 생활공예, 도자기, 목공예 등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조선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고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 그의 사후에도 그의 정신과 활동이 민예운동, 한-1 문화 교류, 한민족 문화유산 보존 등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 결국 그는 공예 연구자도 녹화운동가도 아닌 한반도와 조선 사람들, 조선 땅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삶은 단지 과거의 한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문화적 기억과 역사적 화해, 공존의 상징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사카와 다쿠미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어떻게 기억되고 평가되고 있는지. 한국에서의 평가. 1. 조선을 사랑한 일본인이라는 상징적 존재. 한국에서는 아사카와 다쿠미를 일제강점기라는 폭력적 구조 속에서도 조선을 진심으로 사랑한 인물로 기억합니다. 그의 생애가 보여준 실천적 사랑, 조선인의 생활 공예민의 보존, 조선의 산림 녹화를 위한 헌신, 조선인들과의 평범한 일상 교류, 조선어 능숙 사용, 이 점들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망우리 공원에 묻힌 일본인, 그의 유해는 본인의 유언대로 조선 땅에 묻어달라고 했고, 지금도 서울 망우리 공원에 그의 묘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묘역을 찾아 꽃을 두고 작은 기념식을 하는 일도 꾸준히 이어져 왔어요. 산문화 환경 분야에서 재평가. 최근 2030년 사이에 한국 학계에서는 식민지 시기 개인의 윤리적 선택, 문화 보존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제 연구자들 등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런 인물도 있었다는 형태로 균형 잡힌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한국 민예운동의 초석을 닦은 인물로 기억. 그와 형 아사카와 노리타카, 그리고 야나기 무네오 씨의 활동은 훗날 한국 민예운동과 미술사 연구의 기반이 됩니다. 특히 조선 도자목 공예소반 연구는 오늘날에도 참고자료로 쓰여요. 일본에서의 평가. 1. 지역 야마나시현 중심의 재조명. 일본 전체보다는 고향인 야마나시현을 중심으로 추모와 기념 활동이 활발합니다. 아사카와 형제 자료관, 추모비 전시, 지역 박물관의 기획전. 일본인들에겐 해외에서 문화자연을 사랑했던 일본인 정도의 평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민예운동에서의 역할로 재평가. 일본 민예 쪽에서는 야나기 무네오 씨의 동료, 조선 공예 연구의 선구자, 일본 민예학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로 평가됩니다. 특히 국경을 넘어선 문화 존중의 관점에서 그의 이름이 자주 언급됩니다. 삼식민지 시기 일본인의 타자 이해의 전형으로 소개. 근래 일본 학계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일본인 중 드물게 피지배 문화를 존중했던 사례로 소개되며 역사문화 연구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다뤄집니다. 양국 평가가 다른 이유. 1. 한국은 존중과 공존의 희귀한 사례로 봄. 식민지라는 구조적 폭력 속에서도 한 개인이 조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했던 행동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행동은 이방인도 이렇게 진심으로 조선을 사랑할 수 있었다 라는 희망의 서사로 받아들여져요. 이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문화 연구자 측면이 강조. 일본은 역사적 맥락상 일제강점기를 비판적으로 다루는데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어. 아사카와 다쿠미, 조선 공예 연구자, 야나기 무네오 씨의 동료, 해외에서 활약한 일본인 기술자 등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즉 정치성보다 문화학술적 공헌으로 다루는 편입니다. 종합 두 나라에 걸쳐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인물. 아사카와 다쿠미는 단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을 좋아한 일본인이 아니라 다음의 가치들을 몸으로 살아낸 인물입니다. 문화의 존중, 자연과 땅에 대한 헌신, 피지배 민족에 대한 연대, 국경을 뛰어넘는 우정과 인간성. 그래서 그는 지금도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시대를 초월한 양심의 목소리로 평가됩니다. 진정한 인간의 진열을 보는 듯한 내용의 감명을 받아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즐거운 날입니다.